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대학교 소개. 오늘은 건국대학교 편입니다. 파트 2라 하면 전반적인 현황 소개라기보다는 어떤 학생들이 이 학교를 좀 선호하고 지원하며 내가 이 학교를 쓰면 괜찮겠나, 유불리가 어떤 거냐, 또 어떤 전형을 좀 신경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숫자가 좀 나오고 하는 거라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건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업률입니다. 취업률. 요즘에 대학교를 선택하거나 과를 선택할 때 취업률을 생각하지 않고 고를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취업률 키워드가 나오면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학교냐 학과냐 이런 건데, 뭐 그건 이제 본인 선택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이 복수 전공 같은 경우는 활성화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까지 감안을 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건대 대표학과 하면 여기 수학과죠. 수학과. 건대 수학과. 유일하게 전국에 보통 수학과는 다 어디에 깔려 있냐면 지고국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지고국 중에서 유일하게 수의학과가 없는 데가 부산대학교인데 그 없는 걸 건대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건대는 수의학과 굉장히 유명하죠. 아무튼 그 정도 선에서 시작해서 뭐 이런 수의학과나 건축공학, 경영정보학과에서 이게 한 거의 90%의 취업률부터 쭉 시작해서 적어도 한 15개 정도를 긁으면 컴공 또는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시스템, 생명, 특성, 경제, 국제, 무역학과도 한 70% 선에서 취업률이 걸리고 있다. 이 취업률은 양이냐 질이냐 매번 얘기합니다만 이 학과에서 이런 과들이 좀 취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박스 안에 정도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취업이 잘 되는 학과입니다. 이 통계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숫자를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편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대충 첫 번째 페이지 굉장히 잘 되는 과, 요 정도만 해도 이과에서 잘 나가는 과,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취업률 살펴보고 이제 정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이죠. 이게 2021학년도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총으로 3,400명. 근데 꽤 크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뽑고 이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까지 탑10을 딱 드러내고 나면 서울에서 이제 건동 홍보를 시작하는 그 중경외시 다음 라인에 이제 약간 반장 역할을 합니다. 삼국대의 반장이죠. 예전에 건대, 동국대, 단국대 이렇게 삼국대 했었는데 반대가 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제 건대, 동국대까지만 나라에 좀 붙어 있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좀 선호하고 의외로 이 건국대가 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만 이제 이런 썰이 있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는 비율이 좀 높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중에 압도적인 거는 시립대를 그렇게 지방 학생들이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그렇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자, 종합 논술로 되어 있고 수시는 65%, 정시는 35%좀 세팅이 되어 있죠. 이게 입시가 매년 바뀌다 보니까 고3만 보는 게 아닐 수 있어서 내년 입시까지 살짝 저희가 양념을 좀 쳐보면 내년에 35%에서 정시가 40%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건대를 써야겠다라고 하면 이 정시 비율도 좀 참고를 하셔라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U 자기 추천 전형. 전 이 처음에 이 전형 이름을 듣고 되게 웃겼습니다. 자기 추천 뭐냐? 내가 나를 추천한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나를 추천할 때 좀 약간 제목이 웃겼는데 건국 유니버시티 약자겠죠. 그래서 자기 추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합전형 학종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850명을 뽑고 서류 3배수 뽑고 면접 뽑고 수능 최저 얻고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노멀하고 스탠다드한 교품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입교는 이 정도 됩니다. 3.5부터 시작해서 뭐 2.7, 2.8 이런 과들도 있죠. 2020학년도를 보면 2점 중반에서 3점 초 정도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썼다라는 얘기인데 오른쪽 박스 보시면 왜 일부러 제가 적어놨냐면 이게 등급 컷입니다. 컷.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는 내신 평균,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은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의 내신이란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국문과를 한번 보시거나 영문과를 보시면 이런 얘기죠. 국문과 평균이 3.0. 작년에
건국대학교 자기 추천형으로 국문과 학생들의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은 3.0 정도 됐다. 뭐 직업하고 높은 학생도 있고 낮은 학생도 있었겠죠. 그 중에 합격 최종 등록한 친구들이 중에서 가장 낮은 내신을 가진 친구가 6.0의 내신으로도 건대 국문과를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꼭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내가 4.5인데 혹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뭐 경희대편을 찍거나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특이한 데이터가 어떻게 플로팅이 되는 건대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희대편을 꼭 참고하시라고 그러는데 일반 학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수치에 현혹돼서 너무 배짱지원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여기 평균치 내신의 기준을 잡고 쓰시는 게 좋겠다. 자, 이과로 넘어가면 뭐 2점대에서 이제 3점대 비슷하죠. 뭐 기계학번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2.2가 되는 거고 인기학과일수록 아무래도 종합전형의 특징이 뭐냐면 인기학과의 편중이 좀 심하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나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학교 때부터도 굉장히 관심 있는 학과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도 스펙을 쌓기가 용이한 학과죠. 그런데 예를 들어 굉장히 인기학과이긴 합니다만 화장품 공학과 같은 경우를 내가 3년 동안 스펙을 쌓는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쉬운 스펙은 아니고 쉬운 카테고리가 아니죠. 물론 소신 있게 이런 과를 준비한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미리미리 준비한 학생이 많지는 않겠죠. 그렇다 보면 어떤 차이들이 생기냐면 편차를 보시면 여기 2점인데 3.6이잖아요. 그러니까 1점 몇 밖에 차이가 안 되지만 얘는 5.8도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내신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미리미리 준비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잘 이용하셔야 되는 게 종합전형은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게 어딘데요. 돼도 안 돼도 전 기계공학과 쓸게요라고 하지만 방향을 살짝 돌리시고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면 확률이 좀 높아지는 과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기학과를 찔러보는 것도 종합전형의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다음은 학교 추천. 요거는 제가 좀 할 말이 있는데, 자, 보시면 445명 정도의 일괄 선발입니다. 일괄 선발이라는 건 뭐냐면 클릭하고 결제하면 끝입니다. 물론 자기소개서를 넣어야 돼서 뭐 몇 자 적어야 되지만 어차피 수시 종합을 쓰면 다 복붙하죠. 학교장 추천이 들어갔죠? 점검하고 반영 가중치 없습니다. 종합전형이니까. 그런데 자 보시면 서류 70과 교과 30으로 맞춰져 있는 이 전형 종합전형이지만 교과형 종합이죠. 학교장 추천이 들어가고 교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추천 전형보다는 어떻다? 내신을 좀 많이 보겠죠. 그래서 입결이 확 달라지죠. 앞자리가 다 바뀌죠. 전부 1입니다. 아주 특이한 몇 개 과들만 빼놓고는 1점대 내신이고 편차도 아주 적죠. 1.9대 2.4. 1 차이도 잘 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형, 이과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1점대, 그리고 편차도 한 등급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3.6, 5.6 아무나 쓴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숫자를 참고하셔라. 여기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전형이 올해만 있고 내년에 없어집니다. 내년 입시가 좀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 나 서류 준비하고 교과 괜찮네 이거 써야겠어 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형이 내년에는 없어지면서 내신 100%의 교과 전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학년이나 1학년 아직 발표 안 됐으니까 2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전형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 내년에 없던 교과가 생긴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빨간색으로 써놨죠. 논술 100%. 전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과 조금 넣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출결 넣고 기본 연습 깔고 하는 것보다는 논술 전형의 핵심은 논술 시험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논술 우수자 전형을 논술이라고 해서 수시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은 논술은 정시에 좀 가까운 수시 전형이죠. 이런 식이죠. 국어는 글쓰기고 영어는 그러니까 수학은 문제풀이인데 국어 4등급 맞은 애가 글쓰기를 잘하겠냐? 확률이 좀 낮겠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학 4등급 맞은 애가 수학 문제를 잘 풀겠냐? 아, 이거 좀 어폐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전 과목은 아니지만 논술과 수능은 좀 방향이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형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최저 걸고 논술만 잘 보면 된다. 이게 논술 전형의 좀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다른 편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좀 특이하게 논술 비중이 아주 높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 필요 없고 수능 최저 맞추고 논술 시험만 잘 보면 끝이다. 그러다 보니 내신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2020년 요거만 적어놨습니다. 재작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나 재재작년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도 해놨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게 요거 어떻다? 논술 점수만 적어놨습니다. 다 필요 없고 논술로 진검승부하는 거라서 실제로 논술 평균 점수기 때문에 90점, 90점, 93점, 93점 엄청나죠. 그만큼 학생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시험 본다. 100점 만점에 합격자 평균이 93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 아니겠습니까? 자, 혹시나 모의 논술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컨택을 본다고 하면 여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수치를 좀 참고하시면 이게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판단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 그래도 이제 10위권 딱 넘어가서 시작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있을 건 다 있고 굉장한 프레드를 다 갖고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수능 100% 갑니다. 가나단으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이 정시 비율이 이제 내년에 늘어나고요. 탐구 2과목 봐야 된다. 이과는 가형 봐야 된다. 다 정해져 있죠. 혹시 공대 말고 다른 이과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근데 무조건 이과면 가형 보셔야 되고 과탐 보고 탐구도 절대 한 과목으로 비빌 수 없다. 2과목 다. 내가 뭔가 빠지면 보기 힘들다. 이 정도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역별 가중치라든가 영어나 한국사, 환상표 같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정시에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죠. 0.1점 차이로 떨어지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퍼센트가 좀 나와 있는데 요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복수탐인데 영어를 빼고 100분위 1로 발표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만 80% 상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명을 뽑았어. 합격이 최종 됐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100등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평균을 다 때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등부터 80등까지의 평균만 발표하는 겁니다. 즉 밑에 하위 20명 자료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결에 약간의 버프가 생기죠. 왜? 못하는 애 빼놓고 평균을 냈으니까 약간 올라가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보통 1%에서 한 1.5% 정도의 오차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감안을 하더라도 보통 90에서 90 초반 정도의 언저리에 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한 90.91, 2, 그다음에 90한 3, 4까지도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과로 가면 아무래도 가형이 지정화 돼 있기 때문에 한 2, 3% 정도가 빠지죠. 그래서 퍼센트가 살짝 내려갔습니다만 이게 문과에 비해서 이과가 낮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건대를 좀 소개해드렸고 마무리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올해 건 내년 건 좀 구분하겠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이 없다, 없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올해 기준으로 없고 내년에 생깁니다. 뭐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기 추천, 내가 나 추천하는 종합 전형은 살아있는 반면에 선생님 저 좀 추천해 주세요. 학교장 추천이 사라지고 교과 전형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교과 반영 가중치 없었고 논술 100% 깔끔했고 정시에서 이과는 무조건 가형과 과탐을 본다 정도가 건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대 대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편 소개해드렸고 이 학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